65세 넘어서 새로 일 구하셨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왜 나만 못 받는 걸까요? 현재 법으로는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분들은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이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주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실업급여 이야기인데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실 일이 결코 아닙니다. 환갑 넘었다고 정년퇴직했다고 마냥 편히 쉴 수만은 없는 게 요즘 현실이잖아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볼까 해도 막상 손에 쥔 돈은 얼마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는 싫어서 소일거리라도 찾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아직 몸도 건강하고 집에만 있자니 오히려 병이 날 것 같아 다시 일터로 나가시는 활기찬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시작한 일자리에서 내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으면 앞이 캄캄한데 나이 들어서 겪는 실직은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러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실업급여마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65세가 넘어서 새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았던 건지, 그 숨겨진 이유와 함께 이제 와서 왜 정부가 이걸 다시 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 좋은 제도가 정말로 시행된다면 과연 언제부터,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나의 노후에 어떤 든든한 힘이 되어줄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 몸바쳐 성실하게 일하시고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자식들도 다 출가시켜서 이제 좀 쉬면서 여생을 즐기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도 좀 챙겨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 두 부부가 살아가려면 생활비가 계속 필요한데 모아둔 돈만 까먹고 있자니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죠. 아직 건강하고 무엇보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66세 되던 해에 집 근처 아파트 경비원으로 새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낯선 일이었지만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그런데 1년쯤 지났을까 아파트 관리 업체가 다른 곳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일하던 경비원들은 모두 그만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그만두게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고 속상했죠. 그래도 당장 수입이 끊겼으니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다음 일자리를 알아볼 때까지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서 알아보니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신 분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 어르신처럼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고용보험법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이 법 제10조를 보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긴 합니다. 65세가 되기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다니다가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처럼 65세가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는 거냐 생각하면 참 서운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처음 만들었던 1995년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의 원래 목적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생활 걱정을 조금 덜고 그 기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목적이죠. 즉,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던 당시에는 65세가 넘으면 현실적으로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봤던 겁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을 새로 고용하려는 곳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재취업을 전제로 하는 실업급여 대상에서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제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환갑잔치는 잘하지도 않고 65세는 경로당에서도 막내 취급을 받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잖아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전의 65세와 지금의 65세는 건강과 활력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어르신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 무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여전히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로는 37.3%나 되는데 이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13.6%와 비교하면 거의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건강과 삶의 보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미안해서 빠듯한 살림에 용돈이라도 벌어야 해서 또는 자식들도 사는 게 힘들어 보여서 내가 한 푼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 막막함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잠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구독이 되어 있는지 지금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자유인 채널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짜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런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2033년까지 점차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는 큰 변화에 발맞추어서 65세가 넘어 새로 취업하신 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부 관계자도 직접 정년 연장에 맞춰서 실업급여 대상을 넓히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이 바뀌어서 내일부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이 제도를 바꾸려면 법 자체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도 이런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크고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언제쯤부터 이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7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2028년부터는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주게 되면 4년 동안 약 1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이나 국민연금 같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까지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과연 65세라는 나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65세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조용히 쉬기만 하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회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 낼 때는 똑같은 국민으로 대우하다가 정작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복지 혜택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일 수 있습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건강한 어르신들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실업급여 확대 논의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법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면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지만 일하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정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드디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2028년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돈 몇 푼을 더 받게 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자유인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